동사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문장의 5형식 중에서 네 번째 사형식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로 이루어진 형식을 말하는데요.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간접 목적어는 우리가 국어에서 말할 때 역격조사 에게로 해석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직접 목적어는 목적격 조사 을과 르이 붙어서 해석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동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이므로 수동태도 나중에 두 개가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예문을 하나 보면 She gave me a doll이라는 예문이 있습니다. 그녀는 주었다. 나에게 인형 하나를. 그래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전형적인 사형식 문형이 되는데요. 보통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 사형식을 설명하시면서 보통은 수요 동사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형식 동사는 앞에서 언급했던 그 동사의 분류에 따르면 목적을 가지니까 타동사고 보호를 갖지 않으니까 완전동사, 즉 완전 타동사입니다. 그런데 왜 수요동사라는 말을 사용하냐면 이 사형식을 이루는 동사들의 의미를 보니까 대부분 누군가에게 준다, 수여한다라는 의미를 갖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수여동사라는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사형식을 만드는 동사 중에서는 수요의 의미를 갖지 않는 비수여동사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요동사와 비수요동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수요동사는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수요동사는 삼형식으로의 전환을 절대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사 자체의 수요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삼형식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동사로 밑에 보면 envy, 부러워하다는 envy, cost, bet, save, forgive, earn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한 번씩 이제 고3 친구들이 한번 물어보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이런 비수요 동사가 실제로 출제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실제로 모의고사에도 출제가 되고 학교 내신 시험에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예문을 보면 I envy you your success. 나는 부러워한다 당신의 성공을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는 삼형식으로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동사 envy나 cost가 한 두 번 정도 출제가 된 걸로 선생님은 기억을 하네요. 그래서 forgive 정도까지 3개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학력고사를 쳤던 그 당시에는 아주 자주 빈번히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비수요 동사는 삼형식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바꾸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밑에 간략하게 써놓고 있죠. 주어 동사 간목 직목의 형식인 사형식을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위치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형식을 공부할 때 삼형식은 어떻게 생긴 친구였죠?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영어에서 그냥 목적어라고 하면 직접 목적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의 삼형식 형태가 되고요. 간접 목적어를 뒤로 돌리는데 이때 간접 목적어 앞에 반드시 전치사를 써 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렇게 삼형식으로 바꾸었을 때 들어가는 전치사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형식에서 삼형식 바꿀 때 전치사를 간접 목적 앞에 써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to입니다. 근데 이때 to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그 동사의 수여의 방향을 나타낼 때 실제 수혜자 앞에 나타낼 때 to를 쓴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이 수여되다라는 의미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대부분의 사형식을 이루는 동사는 to를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give나 hand, offer 이런 동사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사형식 동사는 to를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문을 잠깐 보시면 He taught us English. 그는 가르쳤다 우리에게 영어를. 전형적인 사형식이죠. 여기서 간접 목적어인 us와 직접 목적어인 English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He taught English. 그는 영어를 가르쳤다. 삼형식이 되죠. 누구에게 가르쳤다고요? To us. 우리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to는 대부분의 사형식 동사일 때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for입니다. for는 어떤 동작을 해서 누구를 위해 어떤 동작을 하다. 즉 두 동작 중에서 수여의 대상 표시 앞에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make라는 동사는 누구누구를 위해 무엇을 만들다. buy라는 동사는 누구누구를 위해 무엇을 사다. 그래서 사다라는 동작과 수요의 대상 앞에 주다라는 의미가 합쳐져서 두 동작이라는 의미를 쓰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for는 그 수요의 대상 표시 앞에 쓰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동사 make, buy, 뭐 do, find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학교 시험을 쳐보신 친구들은 아실 겁니다. 뭐 주로 make나 buy가 출제가 많이 되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문을 보시면 She bought me a cake. 그녀는 사주었다. 나에게 케이크 하나를. 그래서 전형적인 사형식에서 She bought a cake for me. 그녀는 샀다 케이크를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치사 of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더 on도 기억을 해주시면 가끔 나오기 때문에 on도 있다라는 거. 먼저 of부터 보겠습니다. of는 동사의 의미가 요구나 간청을 나타내는 의미가 될 때 of를 사용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요구, 요청하는 동사 ask나 demand, inquire, require 이런 것들이 됩니다. 즉 동사의 의미가 묻다, 요구하다 이런 의미가 될 때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of를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he asked me a question. 그는 질문을 했다. 나에게 하나의 질문을. 그래서 여기서 간접 목적어인 me와 직접 목적어인 a question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a question of me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on인데요. on은 놀림의 대상 앞에 쓰입니다. 그래서 동사 하나 play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he played me a trick. 그녀는 나에게 어떤 속임수를 썼다. 근데 이걸 수고로 그 삼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she played a trick on me. 그녀는 나를 놀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play a trick on 누구누구를 놀리다라는 의미로 수고로 기억을 해 두시는 것도 한 가지 편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형식이 어떤 형식이며 사형식을 구성하는 동사는 수요동사와 비수요동사가 있다는 거, 그리고 비수요동사는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전환을 할 수 없는 동사, 그리고 사형식 일반적인 수요동사는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바꿀 때 반드시 간접 목적 앞에는 전치사를 써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치사는 to와 for와 of가 있다. 그리고 on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동사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라는 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